1865년 11월 26일 찰스 루트위치 도지 쓴 필명 루이스 캐럴은 한 소녀를 위해 쓴 동화를 출판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시대와 언어의 벽을 초월해서 세계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끼친 위대한 명작. 안녕하세요, 모자빌런입니다. 구독자 100명 돌파 정말 감사드리고 그 기념으로 이번엔 제가 모든 매체를 통틀어 가장 좋아하는 작품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심슨네 가족들, 매트릭스, 그리고 메이플 스토리 등 앨리스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정말 많은 작품에서 소재로 채택되어 왔는데요. 앨리스가 아직까지 회자되는 이유는 영문학의 한 획을 그을 만큼 작품성이 대단한 것도 있지만 대중적으로는 역시 소재의 독특함이 한몫했습니다. 워낙에 희한하고 기발한 캐릭터와 묘사가 한가득이니까요. 앨리스라고 대놓고 명시하지 않아도 트럼프, 여왕, 토끼 이런 거 대충 조합돼서 나오면 그건 무조건 분명 100% 확률로 앨리스가 모티브일 겁니다. 한편 앨리스 그 자체를 소재로 만든 작품들은 한 가지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데요. 그건 바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거울 나라의 앨리스가 섞여진 채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거울 나라의 앨리스란 루이스 캐럴이 1872년에 출판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정식 후속작인데요. 전작을 뛰어넘는 문학성과 이상한 나라 못지않게 소재가 희한한 것이 특징인 또 하나의 명작인데 앨리스를 직접적으로 채택한 작품들은 대개 이 두 책의 소재를 한꺼번에 등장시킵니다. 요 근래 작품으로 예를 들자면 팀버튼 감독의 실사 영화와 아메리칸 맥기의 게임 시리즈가 있는데요. 이 작품들에선 이상한 나라 등장인물과 거울 나라의 등장인물이 한꺼번에 나오는가 하면 아메리칸 맥기는 거울 나라와 이상한 나라를 따로 구분해 놓긴 했지만 팀버튼은 둘 다 합쳐서 그냥 언더월드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붉은 여왕과 하트 여왕을 하나의 캐릭터로 합쳐놓은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원작 동화에서 이 둘은 각 작품에 등장하는 별개의 인물일 뿐이었으니까요.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아마 영상 매체 중에서 앨리스를 최초로 대자본을 들여 장편 영상화를 한 작품일 터인 디즈니 애니메이션. 이 작품 역시 거울 나라와 이상한 나라를 마구 섞어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섞인 건지 분석하는 게 이번 영상의 주제입니다. 디즈니 앨리스는 데이지 꽃이 활짝 핀 언덕 위에서 동생을 가르치려는 언니와 딴청 피우는 앨리스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앨리스는 귀여운 고양이 한 마리와 놀고 있는데요. 이름은 다이너, 앨리스의 반려묘입니다. 이 다이너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 자체가 바로 거울 나라의 앨리스 레퍼런스입니다. 다이너는 오로지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서만 등장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원작에서도 앨리스가 잊을만 하면 시도 때도 없이 언급하긴 하지만 결코 직접 등장하진 않았습니다. 원작에서 다이너는 거울 나라의 앨리스 1장과 마지막에 등장하는데요. 다이너가 디즈니 앨리스 초반과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는 건 거울 나라의 앨리스 전개를 섞어놓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앨리스가 숲속으로 간 토끼를 쫓아가다 만나게 된 쌍둥이 형제 트위들디와 트위들덤. 얘네들도 거울 나라의 앨리스 등장인물인데요. 다이너처럼 전작에 언급이 된 것도 아니고 이상한 나라와 하등 관계없는 순수하게 거울 나라에만 나오는 캐릭터들입니다. 호기심에 앨리스가 먼저 다가간 원작과 달리 영화에선 반대로 형제가 앨리스에게 접근했지만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대사. If you think we're waxworks, you ought to pay, you know. Contrary to us, if you think we're alive, you ought to speak to us. 는 원작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정신없는 악수도 원작에 나온 묘사인데 시각적으로 참 완벽하게 재현해줬네요. 트위들 형제가 앨리스에게 들려주는 바다코끼리와 목수 이야기 역시 원작에 나온 시입니다. 노래 구절은 좀 각색되었지만요. 평범하게 미친놈들이었던 바다코끼리와 목수 역시 디즈니에선 각각 음흉하고 호구 같은 성격으로 각색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상한 나라의 동식물인데요. 앨리스가 정원에서 만나는 브레드 앤 버터플라이와 흔들목마파리는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 나온 벌레들입니다. 흔들목마파리는 원작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빵 버터나비는 원작에서 이따위로 생긴 게 차이점이죠. 말하는 꽃들 역시 거울 나라의 앨리스 등장인물들입니다. 얘네들도 원작과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성격이 무지무지 더러워졌단 건데요. 원작에서도 앨리스를 꽃으로 착각하고 별로 예쁘지 않다면서 기분을 상하게 하긴 했지만 원작에서 이상한 나라 등 거울 나라 등 캐릭터들이 앨리스 기분 나쁘게 하는 건 연례 행사 같은 거라 큰 의미는 없었는데요. 여기선 앨리스가 자기는 꽃이 아니라고 해명하니까 그럼 잡초냐면서 잡초 취급하고 좀 심하게 괴롭힙니다.
모자장수와 만나고 이제 집에 가고 싶어진 앨리스는 털지나무 숲으로 향하는데요. 이 털지나무 숲은 거울나라의 앨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 제버워키에서 언급되는 지역입니다. 제버워키와 벤더스네치, 접접새 같은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득실거리는 위험천만한 곳이죠. 영화에선 맛이 좀 갔을 뿐 평화로운 숲입니다. 이 숲에서 앨리스는 모메레스라는 정체불명의 생물들을 만나는데요. 얘네들도 제버워키 시에 등장하는 동물들입니다. 이름 유래는 프롬홈에서 H를 탈락시킨 건데 집을 떠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길을 잃어버린 앨리스의 처지를 은유하려고 등장시킨 것 같네요. 참고로 원작에선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털지나무 숲에서 만나는 기괴한 동물들은 이상한 나라에도 거울나라에도 등장하지 않는 디즈니 오리지널인데요. 조금 확대 해석하자면 얘네들은 거울나라의 앨리스를 모티브로 만들었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나라의 주민들은 말하는 동물들과 속담이 의인화된 상대적으로 평범하게 정신나간 사람들인데요. 거울나라는 아까 말한 버터나비처럼 동물과 물건이 마구 뒤섞인 훨씬 더 정신나간 세계거든요. 마찬가지로 초반에 등장한 말하는 문손잡이 역시 디즈니 오리지널이지만 거울나라의 인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말하는 물건 역시 거울나라의 앨리스에서만 등장하니까요. 참고로 카드나라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 제가 얘기하는 말하는 물건은 문손잡이처럼 그 물건이 원래 용도로 쓰이고 있는 동시에 말까지 하는 경우이고 얘네들은 카드가 의인화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네요. 마지막을 장식할 건 역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최종 보스로서 그 존재감이 주인공인 앨리스. 마스코트인 토끼만큼이나 큰 하트 여왕입니다. 아까 제가 앨리스를 소재로 쓴 작품이 하트 여왕과 붉은 여왕을 하나의 캐릭터로 합치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디즈니 하트 여왕은 합쳐진 정도는 아니지만 대사 중에 원작에서 붉은 여왕이 했던 대사를 읊는 정도로 섞이긴 했습니다. 앨리스가 자기를 소개하려 하자 하트 여왕은 Speak nicely and don't twiddle your fingers. Turn out your toes. Curtsy. 이렇게 호통치는데요. 거울나라의 앨리스에서 붉은 여왕이 한 대사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히 말한 겁니다. Open your mouth a little wider and always say yes, your majesty. 직후에 한 이 대사 역시 단어 순서는 좀 다르지만 원작에 나온 대사고요. 앨리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 중이라고 하자 Your way, always here are my ways. 라고 하는데 이것도 원작에서 나온 붉은 여왕의 대사를 조금 비튼 것입니다. 길을 잃었다란 문장에서 way를 비유가 아니라 진짜 토지로 알아듣고 오해하는 말장난이죠. 이 대사 역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원작에 나옵니다. 이것만은 원작처럼 다정하게 말하네요. 이후의 하트 여왕에게선 붉은 여왕의 흔적을 찾을 순 없지만 흡수된 대사가 나름 인상 깊고 중요한 붉은 여왕과의 첫 만남에서 따온 것입니다. My child. Off with her. 앨리스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앨리스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좋아하던 책이고 제 채널명 닉네임 아이콘 모두 앨리스의 등장인물인 모자장수에서 따온 건데요. 사실 이 영상을 채널 첫 번째 영상으로 삼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고 이제서야 다루게 되었네요. 앨리스 이야기는 이게 끝이 아니고 언젠가 다른 영상들로도 만들 것이니 기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모자빌런이었습니다. 구독자 100명 돌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